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핫한 이슈를 돌아보는 업투 위클리를 맡은 해리슨. 그리고 헥터입니다. 해리슨 요즘 날씨가 진짜 따뜻해지고 있어요. 겨울도 이제 끝인가 봐요. 네. 이번 주말에 스키 타러 가기로 했는데 최근에 따뜻해져서 스키장 설질이 별로 안 좋아서 걱정입니다. 스키 매니아 해리슨 실장님. 요즘 자주 가시는 것 같은데 혼자만 가시지 마시고 저희 팀도 한번 데려가 주시면 어떠신가요? 연초라 할 일이 많은데, 네. 사랑합니다. 관광버스 대절해 두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의 업투 위클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보자고! 금주의 핫해 이야기는 뭐였나요? 재밌는 소식 좀 소개해 주세요, 해리슨. 네, 최근 돈나무 언니 아크 인베스트먼트 캐시우드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 주식을 집중 매수했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 주식을요? 네,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상장지수 펀드 아크노베이션 ETF는 지난 10일과 13일에 걸쳐 코인베이스 주식 1,350만 달러를 매입했다고 했습니다. 원화로 173억 원 정도 되네요.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는데 왜 산 걸까요? 오히려 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새로운 시장에 규제를 마련한다는 것은 불확실성을 낮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 투자은행 파이샌들러의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 등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하락은 규제 리스크 증가 가능성이 반영된 것이지만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는 디지털 산업의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의 행보를 보면 기업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장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나무 디지털 자산 공포 탐욕 지수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금주의 공포 탐욕 지수는 55.57포인트를 기록하며 지난주 탐욕 상태에서 이번 주 중립 상태로 변했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SEC 제재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SEC와 게리 갠슬러의 파격 행보가 시장을 다소 긴장시킨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UBCI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금주의 UBMI를 살펴보면 지난주 대비 14.63포인트 하락했고 알트코인 인덱스인 UBAI 또한 9.1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UBMI의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비트코인의 하락, 그리고 UBAI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하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미국에서 각종 규제 압력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이슈 소개해 주시죠. 네,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미국 SEC는 바이낸스의 USD 스테이블 코인을 투자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암호화폐 인프라 제공업체인 팍소스를 고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했습니다. 그 직후 뉴욕 규제 당국은 팍소스사의 BUSD 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는데요. 저도 알아요, 해리슨. 팍소스사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계약을 통해 USDT, USDC와 함께 3대 스테이블 코인인 BUSD를 발행해오고 있었잖아요. 그럼 규제 당국의 조치에 대한 팍소스사의 입장은 어떤가요? 먼저 사건 순으로 살펴보면 SEC의 집행 직원이 팍소스가 발행 및 상장하는 스테이블 코인인 바이낸스 USD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통지서를 회사 측에 전달했고, 이에 대한 반박으로 팍소스사가 성명서를 냈는데요. 해당 내용을 보면 팍소스는 NYFDS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BUSD는 1:1 지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BUSD 발행 중단 명령은 지난해 FTX 파산 이후 미 금융당국이 거래소를 포함해 디지털 자산 업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페이팔 또한 지난해부터 팍소스와 함께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관리 프로젝트를 준비해 왔는데요. 이러한 여파로 일시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SEC의 조치에 SEC 수석 변호사인 이름이 어렵네요. 뚜엉빌의 베인캐피탈 파트너가 SEC가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증권법을 맹목적이고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잠재적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의 활성화 요소 같은 것들을 죽일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해리슨, 그럼 다음 이슈는 무엇인가요? 네, 비트코인 기반 최초의 대체 불가 토큰 오디널스의 출시에 신규 이용자가 유입되면서 잔고가 있는 비트코인 주소가 4,400만 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생소한 단어들이 몇 개 나왔는데 먼저 비트코인 기반 NFT가라는 게 뭘까요? 네, 넘버링 방식을 통해 비트코인 최소 단위를 표현하는 1사토시의 콘텐츠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NFT를 구현한 것인데요. 현재까지 이미지와 영상을 담은 비트코인 기반 NFT는 78,400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사토시의 제 셀카를 담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게 가능하다고요? 블록체인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하군요. 네, 실제로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14년 역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 P2P 화폐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이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잔고가 있는 비트코인 주소가 4,400만 개를 넘어섰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지갑 주소에 실제로 투자 금액을 넣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결국 오디널스의 관심이 실제 투자로 이어졌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디널스 출시 이후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단기 이용률이 증가했으며 평균 블록 크기 상단이 1.5에서 2.0 메가바이트에서 3.0에서 3.5 메가바이트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투자와 송금을 넘어선 비트코인의 새로운 활용 사례에 신규 이용자들의 유입세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서는 비트코인의 하락으로 UBMI도 소폭 감소했는데 이런 지표는 비트코인의 상승 여력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네요. 여러 방면으로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분석과 이슈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업데이클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디지털 자산 시장에 재미있는 이슈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